번째, 자, 이번에는 아까 이제 교과서가 어떻게 편제되고 있는지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제 구제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보자. 자, 어떤 행정청이란 말은 행정 주체 중에 짱을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국가라는 행정 주체에는 국토해양 업무와 관련해서는 옛날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떤 업무를 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와 관련해서 면허정지, 이건 누가 때리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면허정지를 때려요. 이런 사람, 청장, 경찰서장, 이런 사람을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한테 면허정지 이런 걸 때릴 거예요. 지자체 같으면 자, 보통 이제 식품위생과 뭐 이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구시 중구청장이 뭐예요? 갑이라는 단란주점 업주한테 1년의 영업정지 이런 걸 때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업정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단란주점인데 자, 그 주위에 단란주점 거리야. 곳곳이 단란주점이야. 근데 다른 업소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청소년을 고용해가지고는 영업을 했었어요. 장사가 꽤 잘 돼서. 근데 우리 가게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청소년을 고용을 안 했어.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는 뭐요? 젊은 사람이 없다고 다 나가버리는 거야. 장사가 안 돼. 자, 그래서 어때요? 나도 이제 광고를 내고 청소년 한 2명을 뽑은 거야. 그리고는 이제 뭐 교육도 시키고 이제 서빙은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오늘 영업에 딱 투입을 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는 주민등록증 보자 그랬는데 이놈들이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청소년 고용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딱 걸려버렸네.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예전에 이런 옆에 업소들도 영업정지를 당했었어요. 한두 번 걸렸단 말이야. 근데 얘들은 보니까 걸려도 1개월 영업정지밖에 안 받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청소년을 고용 안 하면 뭐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버는데 1개월 영업정지 당해봐야 또 뭐 1개월만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달에 또 영업 시작하면 또 3천만 원씩 버니까 이건 괜찮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딴 놈들은 단속에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면서 이제 영업을 계속 하다가 걸린 놈들은 1개월 영업정지를 이렇게 받아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도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나도 그러면 청소년 한번 고용하자 해서 고용을 한 거죠. 근데 돈도 한번 못 벌어보고 단속에 걸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 자, 식품위생법에는 이렇게 청소년을 고용하여 식품적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식품위생과 공무원이야. 이제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식품위생법을 볼 거 아니야? 청소년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1년을 영업정지해도 되고 또 뭐예요? 1년 이내니까 6개월 영업정지 때려도 되고 1개월 영업정지도 때려도 되네. 법에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에 더 세부적인 게 있지는 그건 나중에 하고. 자, 따라서 그냥 때릴 수 있단 말이야. 1년 이내는 아무거나 때려도 된단 말이야. 법에는 법률 위반은 아니야. 그래서 단속을 했는데 이 청소년이 뭐야? 내 친척 조카야.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놈한테는 이제 기한을 하는 거죠. 영업정지 처분. 그리고는 뭐야?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한다. 대구시 남구청장 도장꽝 이렇게 해서 결재받고 얘한테 보냈어요.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갑은 어떻게 해야 돼? 3개월 동안 이 사람은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영업정지가 나왔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갑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나요? 다른 놈은 다 1개월 때리는데 왜 나만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거지. 그쵸? 이것도 뭐예요? 위법이에요. 위법. 이렇게 때리면 안 돼 여러분들은. 법을 위반한 건 아닌데? 자,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법에는 이제 1편에서 배워요. 그걸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거 해도 돼. 차별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1개월 누구는 갑 3개월. 그쵸? 차별한 거지. 이렇게 차별해서 영업정지 때리면 안 돼요.
따라서 이 영업정지 처분은 뭐예요? 위법한 영업정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갑도. 여러분들도 공무원이 됐으면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1개월을 때려야 되는 거야. 근데 모르고 또는 조카라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3개월을 때렸다 이 말이야.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 갑이라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식품위생법에 1년 이내에 영업정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3개월 영업정지 받아들이고는 영업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요새 사람들은 똑똑해졌단 말이야. 또는 언제든지 뭐요? 인터넷에 제가요 이렇게 청소년을 고용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다른 업소들은 다 1개월인데 왜 나만 3개월일까요? 억울합니다. 이러면 뭐요? 그 밑에 댓글이 바로 달리죠. 당신은 우리 행정법에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영업정지라고 판단되네요. 당신은 언제든지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변호사가 올린 거야. 자기한테 오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구제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참았던 걸. 자,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위법한 행위를 안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위법한 행위가 나왔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때요? 구제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가보자 이거지. 이렇게.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갑이, 집에 이제 공터가 하나 있길래, 거기다가 건물을 하나 짓고 싶어요. 한 1층짜리 조그만한, 그러니까 그 조카네가 잠시 들어와서 신혼부부인데 들어와서 살아라고 조그만한 방 1개짜리 부엌 하나 딸린 집을 하나 지어주고 싶단 말이야. 자, 그래서 건축법을 뒤져봤더니 그런 작은 집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또는 좀 큰 건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 어쨌든 만약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다면 이제 얘는 그 법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보겠죠, 법을.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내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당연히 이 구청장은 법에 따르면 허가를 해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갑이 신청을 했어요. 허가 신청을. 그랬더니 이 구청장이 허가를 못 해준대. 건축 불허가 처분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게 왜 안 된다는 거냐? 이 허가 거부가 적법하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위법하다면 역시 구제의 길로 나가야 되겠지. 자,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공무원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반드시 내줘야 되는데 거부를 했다면 잘못된 행정이잖아. 이런 행정을 해서는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따라서 어떤 경우에 허가를 내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이제 이따가 배울 거야. 이제 다 허가 같은 거 배울 때. 자, 만약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부했다. 그럼 갑은 당연히 구제의 길로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이란 사람이 구청에 가가지고 연탄공장 허가를 받았대. 연탄공장 허가. 근데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 주거지역에는 이런 공장 허가를 내주면 안 돼요. 이 공무원이 잘못 내준 거야. 자, 그러면 어때요? 잘못된 허가니까. 누가 다투겠어요? 을이 다투겠어요? 얘는 좋은 거잖아요. 지가 허가 신청해서 연탄공장 허가 나왔으니까. 얘는 다툴 일이 없지. 누가 다툴까요? 인근 주민들이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구청장을 찾아가겠죠. 이게 말이 되느냐? 결사 반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허가가 나와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얘는 허가가 나왔으니까 이 허가를 없애야만 연탄공장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인근 주민이 이 연탄공장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역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뭘 주장해야 돼? 위법하다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없어져야 연탄공장을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자, 이 각각의 경우에 이제 갑은 가장 대표적인 구제가 뭐라고요? 아까 행정쟁송, 그렇죠? 그 중에서도 법원에 가는 소송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자, 이 소송을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가장 많이 제기하는 소송이 취소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소소송. 이걸 잘 알면 돼요.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이라는 거예요. 취소를 해달라고. 자, 요건 다음 주에 제가 소장도 한번 나눠드릴게요. 어떻게 소장을 쓰는지. 이렇게 써요.
자, 갑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소장 이렇게 써요. 이게 다 양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원고는 갑. 여기는 주민들 이름 다 써야 돼. 저기는 갑. 저쪽에도 누구 영업증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야? 갑. 이렇게 갑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는 거야. 원고라는 게 뭐예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소를 제기받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 피고라 그래. 피고는 누굴 쓰냐면 요 처분을 한 사람을 쓰는 거야. 누가 했죠? A 행정청, A 구청장, A 구청장 이런. 여기다가 A 구청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피고는. 그리고는 뭐 해달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청구 취지라 그럽니다. 이건 아직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씁니다. 제일 앞에는 이렇게 써요. A 행정청이 갑에게 발령한 몇 개월?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요거를 취소한다. 요런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소장을 쓴단 말이에요. 이 소송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취소한다는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송이야? 취소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런 게 무효확인소송이라는 게 따로 또 있어요. 근데 그 소송은 거의 제기를 안 해요. 거의 95%는 이 소송을 제기하거든. 그래서 이 소송만 일단 알면 돼. 자, 요렇게 소장을 낸다 이 말이야. 요렇게. 그리고는 왜 이걸 취소해달라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청구 원인이라고 쓰는 거야. 어떻게 쓰면 돼요? 앞에 거는 제가요 미성년 청소년을 고용한 것은 사실이나 예전에 이와 동일한 사유로 이 A 행정청은 병이나 을 등에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때려왔었다 이거죠.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나한테만 특별히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때린 것이니까 이는 행정법상 일반 원칙인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위법 사유야. 왜 위법한지를 적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인데 분명히 나는 건축법상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구청장은 법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는 이상한 사유를 들어 당의 건축허가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을에 대한 연탄공장 허가는 원래 연탄공장 허가는 주거지역에는 이런 연탄공장 허가는 불어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연탄공장 허가를 발령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합니다.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장을 딱 썼어요. 어때요? 두 장을 딱 만들어 똑같은 걸. 그리고는 법원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원 사무관이 나오겠죠. 법원 직원이 있을 거 아니야. 소 제기하러 왔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오시라 그럴 거예요. 소장 접수하는 데가 있거든. 그러면 인지를 안 붙이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지를 붙여야 돼. 인지는 한 9만 얼마짜리밖에 안 해요. 이거. 뭐 은행 가서 인지를 사와서 붙이라 그래요. 그럼 인지 9만 원짜리 사와 붙입니다. 그리고는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소가 접수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두 장을 냈죠. 한 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A 구청장은 알고 있나요? 지금 소가 제기됐는지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을 어떻게 해? 저 사람들한테 보내줘야지. 이걸 소장의 부록, 부본 이렇게. 시험에는 나오는 얘기 아니야. 지금은 그냥 실무상 이렇게 간다는 거야. 소장 부본을 구청장한테 보내줍니다. 이렇게. 요게 딱 이쪽에 가면 이제 소송이 걸리는 거야. 소송이 걸려. 우리가 소를 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걸 이제 우리가 법상 용어로는 소송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소가 걸린 거야. 시작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 소장을 누구한테? 법원에서 이제 누가 판단할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서울에는 행정법원이 있어요. 대구에는 행정법원이 따로 없거든. 그러면 대구 저 범어동에 가면 대구 지방법원 본원이 있어. 본원. 거기에 행정부들이 있어요. 그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한 10명 된단 말이야. 그 중에서 3명을 뽑아요.
행정 1부, 행정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 중에서 이번 사건은 행정 3부가 가장 일이 적으니까 행정 3부, 판사가 3명이서 하는 거야, 이 합의부. 한 사람이 재판하는 거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판사가 한 명이 이렇게 앉아가 있는 것도 있고 3명이 앉아 있는 것도 있죠. 우리 행정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3명이서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 한 명이 못해요. 이걸 합의부라 그래. 이 합의부에서 이제 이 행정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배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행정 몇 부에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맡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소장을 보내면 구청장이 뭔가 답변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나는 절대 잘못한 거 아니다. 이거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해올 거야. 보내올 거야. 그러면 그 답변서를 다시 또 원고한테 또 보내요. 자, 그리고는 어때? 여기 만약 1월 1일 날 했으면 2013년 3월 15일 날 1차 변론 기일이니까 그때 둘 다 오라 그래요. 이걸 변론 기일. 이제 재판이 처음 열리는 날이야. 자, 그러면 이제 변론 기일 날 가면 원고는 직접 갔으면 원고가 가면 되고 또는 변호사 선임했으면 변호사가 가는 거야. 피고도 뭐예요? 대구시 중구에 법률 업무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원이 와도 돼요. 아니면 변호사를 아주 중요한 사건이면 지자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가 싸우던 원고 피고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대리인이지, 변호사들은. 자, 원고 피고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날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고 측 진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고 측 진술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소장이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서류를 내거든요. 첫날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출한 준비 서면대로 진술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줄줄이 읽는 게 아니고. 그리고 피고도 제가 제출한 서면대로 진술합니다. 그러면 이 판사는 뭐라 그래요? 네,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변론 끝. 다음 달 2013년 4월 15일 날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변론 기일이 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변호사끼리 막 우리가 법정에서 보면 뭐예요? 변호사가 일어나가 막 설명하고 다시 저쪽 변호사가 반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말로. 그거는 주로 형사사건이 주로 그래요. 행정사건이나 민사사건은 거의 다 서류로 이루어져요. 근데 원칙이 구두 변론주의야. 말로 죽게야 돼. 말로 죽게야 되기 때문에 원칙이 그거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제출한 서면대로 진술합니다. 이게 말로 죽긴 거야. 그리고는 뭐야? 판사는 이제 사무실 가 들어앉아갖고 계속 서류를 뒤져봐갖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야. 누가 옳은지.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절차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소장이 제출되면 소가 제기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법원은 뭐 해야 될까요? 따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가 제기됐는데 법원은 난 바쁘다, 난 모르겠다, 이거 너무 어려운 사건이네, 나는 못해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지. 뭔가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판단하는 걸 우리 심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따져보는 걸. 그리고는 뭐예요? 결론을 이제 났겠죠. 여러 번 이제 뭐 조사도 해보고 나면.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판결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판결이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자, 1심 판결이 났어요. 원고가 졌어요. 취소를 못 받아낸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요 판결문이 나한테 송달이 되어 와요. 한 일주일 후에. 그러면 송달 받은 날로부터 며칠? 14일 내에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돼. 고등법원에. 이 항소를 안 하면 이 판결은 끝나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어요. 빨리 항소를 해야 돼. 14일. 근데 실제 변호사들이 이 날짜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엄청 많아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챙겨야 돼. 이 변호사들이, 띠난 변호사들이 요새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손해배상도 쉽게 받아내기 어려워, 변호사들을 상대로는. 자, 그래서 반드시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어때요?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다시 재판을 또 받는 거야. 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졌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고 이제 끝났다 생각할 수도 있고 2주 이내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고등법원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 용어를. 항소라 그래, 항소. 대법원에다 한 번 더 하는 걸 상고라 그래, 상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상소라 그래. 말이 어렵다, 그렇지? 항소, 상고라 그래요. 기초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어. 아직은 안 물었지만. 항소, 상고. 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대대법원은 없어. 헌재도 못 가. 끝. 이렇게 판결이 끝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형사재판은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돼.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죠? 이제 뭐 재판이 열리잖아요. 지금 박시우 사건 이런 애들. 자, 박시우가 만약에 뭐요? 진짜 성폭행을 했다. 합의가 아니었다. 그러면 유죄 판결이 나오겠죠. 그럼 박시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돼. 민사와 행정은 2주인데 이거는 또 형사는 일주일 내에 빨리 해야 돼. 이렇게. 그것도 안 됐다. 그러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상고를 하게 돼요. 자, 이와 같이 행정사건, 민사, 그 다음에 형사 다 뭐야? 우리는 지금 몇 심제? 몇 번 재판 받을 수 있어요? 3심제로 하고 있대요. 3심제. 특허소송은 아직도 2심제야. 나중에 할 거고 일단 3심제다. 근데 우리는 이 항소나 상소는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1심만 잘 알면 돼. 1심만. 그게 절차는 거의 비슷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진짜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따져서. 근데 우리 법원이 바로 그래 너 얼마나 억울하냐. 3개월 영업정지가 진짜 잘못됐냐. 이렇게 바로 심사를 안 들어가요. 뭘 먼저 따지냐면 이 소를 제기하려면 이 소가 원래 갖추어야 될 요건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 이 제기 요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소의 제기 요건이라고도 하고 소송 요건이라고도 해요. 이 소송 요건을 먼저 심리합니다. 이 요건을 먼저 따져봐요. 소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 있다는 거야. 그걸 갖추지 못하면 따지지도 않고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요. 이걸 뭐라 그러죠? 각하라 그런 거야. 각하 판결. 이렇게. 소를 각하한다 이런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돌아와야 돼요. 판단도 못 받고 1심 끝. 물론 또 항소는 할 수 있어요. 판단도 못 받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다행히 뭐요? 이 소송 요건을 다 구비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뭘 진짜 이놈이 억울한 건지. 이 사람은 지금 뭘 주장하죠? 저 영업정지 처분 저런 게 위법하다고 지금 취소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진짜 뭘 제대로 따져봐야 돼? 진짜 위법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본래 안건을 이제 심리하는 거야. 요건을 통과하면. 자, 본래 안건은 뭘 심리하는 거죠? 위법한지 안 한지를 심리하는 거예요. 위법한지 안 한지. 위법한지 아니면 별로 위법하지 않은 적법한 건지 이렇게. 진짜 따져봤더니 위법해요.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이야. 기속행위인데 요건 다 갖췄는데 이상한 이유로 거부했어요. 위법. 연탄공장 허가는 주거지역에는 안 되는데 저거 허가를 해줬네. 위법. 그러면 뭐 해요? 받아들여줘야 될 거야. 원고 말이 맞잖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원고는 지금 위법하다고 취소해달라 그러는데 네 말이 맞네 이 말이야. 그러면 받아줘야죠. 그 인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용 판결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해줄까요? 아까 무슨 판결을 해달라 그랬어요? 위법하니까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했잖아요. 진짜 위법하면 무슨 판결을 해줘야 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했으니까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해줘야지. 위법하면 이렇게. 이 판결을 우리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런 판결을 각하 판결이라 그러고 이런 판결을 인용 판결. 그래 위법하네 이 말이야.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위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해요? 너의 청구는 이유가 없네 임마. 니 뭐 위법하다는 거야. 적법하구만. 뭐라 그럴까? 기각한다 이렇게. 기각한다 이렇게. 자, 지금 하는 얘기는 나중에 소송법에서 나오는 얘기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들어두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들으면 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한 서너 번 반복되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암기하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어차피 뒤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각한다 이런 판결을 우리는 기각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위법해요. 자, 우리가 4대강 사업 허가, 낙동강구와 관련된 자, 이 4대강 사업 허가를 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보자 이거죠. 근데 공청회도 하나도 안 거치고 그냥 허가가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환경단체나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를 제기했어요. 다행히 요건은 다 갖췄네요. 그러면 이제 본래 심리를 하죠. 진짜 위법한지. 진짜 절차를 안 거쳤어요. 위법하죠. 그럼 무슨 판결해야 돼? 취소를 해야 돼. 근데 뭐예요? 지금 낙동강 보는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저거 어떻게 다 뜯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취소를 하기에는 이미 늦은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위법하지만 뭐예요? 공익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와서 취소하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할 수 없이 기각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익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할 수 없이 기각하는 판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정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시 나중에 배웁니다. 구제법 할 때. 자,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알아두고 지금 당장 몰라도 돼. 나중에 요 세 가지만 하여튼 한번 기억해 보죠. 각하, 인용, 기각. 그렇죠? 별로 안 어렵잖아. 각하, 인용, 기각. 자, 이 위법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행정행위에서 의, 종류, 그 다음에 법적 성질, 그 다음에 뭐 배운다 그랬어요? 적법 요건을 배운다 그랬잖아. 그 적법 요건을 잘 배워놓으면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배운다? 앞에서 배우는 거야. 또 이거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그래서 어디에 써놨을까요? 1편에 쓰여져 있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판단이야 이게. 쉽지 않은 판단인데 1편에 딱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탁 소개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1편 공부할 때 기초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원리들을 적어 놓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거는 1편에서 이제 1편을 배우고 각각의 행정작용법에서 적법 요건을 배우면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편의 구제법에서는 이건 안 배워도 되지. 이건 자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다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만 알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요건. 소가 도대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자, 이 요건을 까다롭게 보면 어떻게 되죠? 엄격하게 보면 웬만해서는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각하 판결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국민에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죠. 각하를 당하면 판결을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요건은 어때? 너무 까다롭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소송은 엄청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이거 웬만한 각하야.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각하 사건 판례가 거의 반입니다. 반.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판결이 많으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이걸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그렇죠? 근데 시험은 막상 이게 많이 나와요. 소송 요건이. 어쩔 수 없지 뭐. 시험에 맞춰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보고 시작하자 이 말이야. 도대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게 소의 제기 요건. 첫째, 대상 적격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는 원고도 자격이 있는 놈이 소를 제기해야 돼. 그 다음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인가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피고도 자격이 있는 놈을 피고에 적어야 돼. 그 다음에는 기간을 지켜야 돼요. 제소 기간을. 그 다음에는 이제는 행정심판은 반드시 안 갔다가 바로 법원으로 가도 돼. 임의적이야 심판은. 어쨌든 나중에. 그 다음에 법원도 정해져 있어요. 관할하는 법원이. 대구시 중구청장이 영업정지했는데 내가 짜증이 나서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마침 제주도 법원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소장 만들어갖고 제주도 법원에다가 제기하면 될까요?
그러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공무원으로 좋겠네. 출장도 가고. 근데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러니까 뭐예요?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소송을 할지. 그게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다고. 어디냐면 피고의 소재지 행정법원이에요. 피고 소재지. 내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주소는 모르지. 서울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대구에 강의를 하러 왔다가 운전하러 왔다가 운전면허 술 한잔 먹고 오늘 밤에 타고 가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그러면 대구시 지방경찰청장이 나한테 면허정지를 때립니다. 자, 억울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소를 제기해야 돼. 술을 진짜 처음 먹으면 안 억울할 거고, 안 먹었는데도 나왔다 이러면, 또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그것도 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를 제기한다면 어디다 가야 돼? 피고 소재지잖아. 대구시 지방경찰청장이었지. 그러니까 어느 법원에다 제기해야 돼? 나는 대구에다 제기를 해야 돼. 대구, 서울 가서 제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피고 소재지. 자, 여러분이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놈이 딱 잡아 떼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돈 달라 그러니까 안 줘. 빌린 적도 없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두드러 패고 돈을 뺏어오면 안 되지. 강도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법원으로 가면 법원 집행관들이 돈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어디다 소를 제기해야 될까? 역시 피고 소재지야. 민사도. 왜 그럴까요? 원고는 자기가 준비를 하잖아요. 제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제기하는 거야. 근데 피고는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부본이 날라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는 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게 맞지.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갖고 떼먹은 놈이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돈을 안 빌렸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는 지가 준비해서 소를 제기하니까 피고는 갑자기 당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한다? 피고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야. 이것도 한 문제야. 시험 문제야 이거. 원고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 법원이다. X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이게. 이런 게 한 문제야. 아주 기초적인 게 나온다고. 그렇죠? 원고 소재지가 아니라 피고 소재지.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옛날에는 아까 쟁송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 심판하고 소송. 옛날에는 심판을 반드시 청구하고 거기에서 지는 놈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어요. 왜? 법원에 판사들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행정사건을 다 재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 청구해서 이기는 놈은 법원으로 안 올 거 아니에요. 일이 적어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반드시 갔다가 오라 그랬어. 필수적인 전치였어, 행정심판이.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임의적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가도 되고요. 바로 법원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을 청구해도 되고 바로 법원으로 소를 제기해도 돼요, 지금은. 그런데 아직도 반드시 거치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외워놔야 되겠죠. 그거는 따로. 국관공도라고 나중에 외우면 돼요. 국세, 세금 소송, 그 다음에 관세 소송, 그 다음에 공무원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는데 징계를 받잖아요. 바로 법원으로 소를 제기하면 안 돼요. 소청심사위원회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게 행정심판이야. 특수한 심판이야. 그것도 심판이거든요. 거기다 한번 갔다가 가야 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술 먹고 면허정지 당했을 때 바로 가면 안 돼요. 중앙행정심판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지면 가야 돼. 그거는 반드시 거치고 가야 돼. 운전면허는.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외우면 되겠죠. 국관공도만 외워놓으면 돼. 나머지는 다 뭐다? 임의적이니까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되네. 그 다음에 기간이 있어요. 기간. 자, 여러분들이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온 거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뜯어보니까 내가 예상하기는 얼마를 예상했어요 아까? 남들 다 1개월 받으니까 1개월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딱 덜 쉬는 순간 덜 쉰다? 이 완전 사투리네. 서울 가서 이런 얘기하면 난린데. 자, 뭐라 그래야 되지? 표지말을 닦아면서 대고 와갖고 덜 쳐보니까 3자가 적혀 있는 거야. 황당하지. 이거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자기 구속의 원칙 위반이다. 뭐든 하여튼 주장하면 돼.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되나 하면 알았잖아요. 지금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를 해야 돼. 100일째 소를 제기하잖아요. 우리 법은 뭐라 그래요? 기간이 지났네? 요건을 못 갖췄네? 각하.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돼. 모를 수도 있죠. 내가 집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한테 뭐가 날라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야?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린 거야. 나한테 전달도 안 해주고. 그럼 나는 몰랐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돼. 몰랐을 때는. 몰랐더라도 뭐요? 1년 이내에는 제기를 해야 돼요. 1년 후에 알겠어요. 이제 그때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소를 제기하면 늦었다, 각하 이렇게 된다. 그렇죠?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시험은 취소 소송은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내요. O야, X야? X지. 그런 문제도 낸단 말이야. 단순한 암기 사항이야. 이런 것까지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숫자를 암기하는 건.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야. 이것도. 그 다음에 피고는 누굴 써야 된다고? A구청장. 짱을 써야 돼. 처분에 그 명의가 있겠죠. 뭐 날라온 거야. 그 사람을 피고로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판례도 제일 많고. 자, 대상 적격. 뭘 취소해달라 그랬어요, 지금?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런 거예요. 요게 대상인 거예요, 요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아까 우리가 2편에서 작용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1장에 입법 배우고 2번에 뭐 배운다고? 행정? 행위를 배운다 그랬잖아. 이게 행정행위잖아요. 그렇죠? 행정행위의 99.9%가 처분이야, 처분. 이 대상이 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행정행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거야. 행정행위가 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행정행위를 취소해달라 그래야 돼. 여기는 처분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송법에는. 이 처분은 99.9%가 행정행위니까 일단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행정행위 이퀄 처분 같은 거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나가면 돼.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을 뿐이야. 그래서 행정행위면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 그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77조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러면 될까? 시행령 77조는 뭐야? 입법이잖아, 입법. 그쵸? 그거는 법이란 말이야, 법. 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처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다음 중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무조건 한 문제. 그리고는 방금 얘기했듯이 뭐 법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행정작용법에서 세 번째 뭐 배운다 그랬어요? 어의 배우고 종류 배우고 법적 성질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야. 그 법적 성질이 이 처분이라는 성질이 있는지를 다 써놨어요. 교과서에 보면. 그걸 다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쉬워요. 행정행위가 거의 처분이니까 행정행위가 아닌 건 다 처분이 아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한두 개 외워놓으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전력난이 심각하니까 공장 가동을 2시부터 4시까지 중단할 것을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것도 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협조 바랍니다. 협조 요청 행위다. 그렇죠? 협조 요청 행위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 우리 법원은 협조를 바라는 건 의무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네가 원하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뭘 취소를 구하려고 해. 각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처분이 아니다 이 말 이런 거. 행정행위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실행위일 뿐이다 그랬잖아. 지도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처분 개념과 관련해서 나중에 지도를 배울 때 분명히 세 번째 목 차이는 뭐가 있어요? 처분성이 부정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나오고 이 부분을 배울 때 또 총 복습을 합니다. 나중에 구제법 배울 때. 그 다음에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놈이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법률상 이익이란 건 영업 정지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저런 사람은 무조건 통과야. 원고 적격 긍정이야. 원고 적격 긍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문제예요. 요게 연탄공장 허가가 나왔는데 바로 인근 주민들이 소를 제기한 거야. 인근 주민. 근데 이 바운더리가 인근이 어디까지인지 애매하죠. 이게 만약에 안심, 저기 옛날에 연탄공장이 있었죠. 대성연탄인가? 반야월에. 지금 반야월이라는 말 쓰나? 거기가 지금도 연탄공장 있나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심루공장들이 많았다고. 거기에 주민들이 소를 제기했다면 그나마 뭐예요? 환경상의 불이익을 당할 거니까 그거는 다 가능해요. 근데 뭐예요? 경주 사람들이 소를 제기한 거예요. 연탄공장 허가를. 반야월에 연탄공장 허가가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소를 제기해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각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원고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 방법을 여기서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고 적격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어떤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아, 이거는 소를 제기해봐야 각하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걸 배우면. 그 다음에 협의 소이익. 이건 이제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철거 명령이 내려왔어요. 철거 명령. 위법한 철거 명령이야. 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계고장 날라오고 영장 통지할 때는 소를 제기해놨으니까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3월 15일 날 와서 깨부순다는 말이 있었던 거야. 근데 모르고 있었어요. 소송에만 신경 쓰고. 진짜 15일 날 오더니만 우리 옥상에 있는 건물을 부숴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이미 없어진 건물이니까 철거 명령이 의미가 있나요? 이거 취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협의에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소의 이익이 없다. 굳이 취소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면 무슨 판결이 나온다? 각하 판결이 나오는 거야. 진짜 위법한 건축물이 아니었다면 억울하죠. 나는. 취소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럼. 뭐가 있어요 구제에는. 밑에 돈 받는 거 있잖아. 그래서 위법한 철거 명령이 내려져 갖고 철거를 했거든요. 네가 잘못 철거한 거니까 내가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국가배상 청구하면 돈으로 받아내는 거야 이제는. 취소 판결은 의미가 없고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구제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국가배상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 됐죠? 자, 이와 같이 이런 요건들을 갖춰줘야만 이런 판단을 받아서 이길 수가 있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 대상 적격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권 배울 때 요게 나오고 나머지는 뒤에서 공부해도 별로 안 늦어. 간단하게 이제 한두 번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왜 처분성이라는 말을 자꾸 쓸까 앞에서. 그거는 이게 있어야 각하를 안 당하니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앞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보면 뭐는 처분성이 있고 뭐는 처분성이 없고 이런 말을 자꾸 하더라 이 말이야.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하게나마.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돼야만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되면 각하니까. 구제를 받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이거는 돈으로 국가배상은 모르지만. 그래서 앞에서 이런 말을 자꾸 하는구나. 그래서 요 말 때문에 이제 조금 살펴본 거야. 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리고는 이제 뭐 심리하고요, 판결 때리고 이렇게 해서 구제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구제가 안 될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이제 행정법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한번 살펴본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취소 소송 말고 이제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소송은 요걸 잘 알면 한 30분이면 끝나요. 교과서는 엄청 많이 쓰여져 있지만. 그 다음에 행정심판도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도 우리 책 마지막에 보면 꽤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취소소송만 알면 거의 똑같거든.
내용이.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차이가 나는 것만 몇 가지만 보면 양은 많지만 따로 뭐 공부할 게 별로 없다고.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취소 소송이 어떤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는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시작을 한 거였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2편, 3편, 그 다음에 구제와 관련된 이제 구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면 이게 이제 취소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세트로 뭐가 따르냐면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중지 처분이 나왔어요. 한 3개월 걸려서 취소 판결을 받아냈어요. 근데 뭐요? 나는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잖아요. 분명히 피해가 있죠. 돈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국가배상은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받아내는 건지를 간단하게는 좀 알고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국가배상은 어떻게 받는지. 자, 요거는 쟁송이고, 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자, 취소를 받는 방법 하나, 돈을 받는 방법, 손해전보라 그러고, 손해전보 중에는 이제 손해배상, 돈 받는 거, 국가배상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죠. 자, 여기는 역시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여기는 또.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공무원이 뭐 어떤 잘못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공무원의 직무와 뭔가 관련된 행위라야 돼. 공무원이 퇴근하고 가는 길에 어떤 놈을 두드려 팼으면 그거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근데 공무원이 뭐야? 군복을 입고 또는 교통경찰이야. 경찰 제복을 입고 가면서 뭐야? 경찰차, 그 페트롤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의 차를 뒤에서 박아버린 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는? 사적 감정으로 들이박았더라도 나는 뭐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공무원이죠? 순찰 업무는 공무원의 직무 맞죠?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고의나 그 사람한테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라는 건 의도적으로 한 걸 말하고, 과실은 주의의 의무를 위반한 거, 잘못한 거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위법해야 돼. 그 행위가 적법하면 국가배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야 손해배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 직무 때문에 이 손해가 일어나야 돼. 그걸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때리기는 경찰이 한 대 때렸어요. 근데 뭐예요? 집에 와가지고 뭐예요? 열받아가지고 과식을 한 거야. 그래서 뭐예요? 복통이 일어났어요. 치료비가 한 50만 원 들었어. 복통 때문에. 그러면 국가배상이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눈을 한 방 때린 거하고 복통 난 거하고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나요? 별로 관련성이 없잖아. 그거는 네 책임이다. 이게.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근데 눈을 한 대 맞았는데 눈이 실명이 됐다면 그거는 때린 것 때문에 눈이 실명된 거잖아. 그거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 걸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뭐 얘는 잘 안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 사익보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자, 그러면 아까 영업정지 사례 볼까요? 공무원이 영업정지 직무 맞죠? 고의로 했던 뭐요? 과실로 했던 뭔가 잘못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다른 걸 비교해 봤었어야죠. 1개월 영업정지를 때린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이니까 위법하죠. 분명히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면서 손해가 생겼어요. 영업정지만 안 때렸다면 이런 손해가 생겼겠어요? 인과관계도 있네요. 국가배상 청구하면 돈을 받아낸다. 이렇게. 이게 국가배상이다. 이거죠. 또는 내가 뭐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뭐요? FTA 체결을 반대한다. 촛불 집회를 했어요. 대구백화점 앞에서. 유모차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도성에서 중앙파출소로 걸어오는데 뭐요? 갑자기 전경들이 막 뛰어오더니만 방패를 막 내리찍는다. 우리 애가 뭐 허리를 찍혀서 다쳤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당연히 가능하죠. 전경 공무원 진압과정 직무 고의로 때렸네 이놈들은. 또는 진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금 과하게 진압했으니까 고의라기보다는 과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진압하면 되나요? 위법하죠. 손해 생겼죠. 인과관계 국가배상 청구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국가배상은 이루어진다 이 말. 그렇죠?
또는 뭐 내가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도로 청소차가 쫙 지나갑니다. 안 그래도 답답했는데 시원한 물줄기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뭐야, 갑자기 뭐야, 차가 웅 돌더니만 그대로 물이 튀겨갖고 내 바지를 다 버려버렸어요. 완전 백바지인데. 이거는 물도 잘 안 빠져. 아주 좋은 천이라 가지고. 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청소하는 업무, 처분은 아니죠. 행정행위가 아니고 이런 걸 사실행위라 그랬잖아. 취소소송은 불가능해, 청소하는 행위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과실이 있죠. 물이 안 튀게 조심해야 되잖아. 위법하죠. 그런 과한 청소는 하면 안 돼. 손해 생겼어요. 인과관계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하면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국가배상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국가. 이거는 뭐 조금 더 쉬운데 이제 근데 이거는 국가배상법 2조에 이런 게 있고 5조에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직무하고는 관련이 없어. 이것도 약간 독자적인 거야. 아까 손실보상하고 비슷하게. 이거는 공물에 뭔가 설치나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해가 생겼을 때 이때 국가배상도 이런 경우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도. 자, 어떤 거냐 하면 전에도 예를 들었는 것 같은데 내가 대구시청에 어떤 볼 일이 있었죠. 여기 중앙파출소 있죠. 중앙파출소에 내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어요. 지갑을. 자, 그 지갑을 몰래 내가 슬쩍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주인도 없는군요. 뭐, 주갑 주인 누구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아이씨, 주인 없는가 보다 싶어서 집에 갖고 가버렸어. 내가 써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죄가 될까 안 될까? 응? 이건 죄가 돼요. 이런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죄가 있어요. 점유이탈물,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걸 이탈, 놓쳤는 거, 떨어진 물건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물건, 그거를 횡령, 집어가지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야. 몰래 그 집어갑을 훔친 거는 그거는 절도죄가 되는 거고, 두드려 패서 뺏은 거는 강도죄가 되는 거고, 이게 다 죄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유실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빙땅 치면 죄가 되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갖다 줘야 돼. 그러면 경찰서에서 어때요? 유실물 섭득 신고서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 장부를 줄 거예요. 서류 같은 걸.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헷갈리는데 6개월인가 1년인가 그 지갑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돌려줍니다. 여러분께 돼요. 그건 완전히 내게 된단 말이야. 그게 더 안전하지. 괜히 몰래 집어넣었다가 누가 봤으면 어떡해. 그렇죠? 맡기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주인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20%인가 하여튼 몇 프로를 나한테 줘야 돼. 그게 유실물법에 있단 말이야. 자, 이 얘기는 뭐 형법 얘기고. 자, 내가 그 중앙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뭐야? 유리창이 예전부터 좀 금이가 있었어요. 근데 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야. 위험하죠? 그래서 열고 들어갔는데 유리창이 확 깨지면서 내 얼굴을 덮친 거야. 안 그래도 성형수술 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지만 어때요? 손해를 입었잖아요.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앙파출소는 공적인 물건이잖아요. 자, 설치 관리에 그 문에 문제가 있었죠. 깨져 있었잖아요. 안전하지 않죠. 내가 손해를 입었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국가배상 청구하면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5조 책임이 있는 거야. 이거는 공무원의 고의가시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하여튼 공적인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손해가 생기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무하고는 작용하고는 관계없죠. 그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그걸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작용법하고 구제하고는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약간 독자적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건이 생각보다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계천에 지나가다가 술 한잔 먹고 기대에 있었어요. 난간에 이렇게. 청계천이 그 생각보다 한 3m 돼요. 그 밑에 물 흐르는 데하고 산책로하고 위에 도로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야, 술을 너무 많이 먹나 봐. 좀 비틀비틀하잖아요. 술 먹으면.
그런데 툭 떨어져 버렸네. 머리가 먼저 떨어졌어요. 죽었단 말이야, 이러면.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죠? 객사한 거지 뭐. 재수 더럽게 없는 놈이지. 국가배상을 생각을 못했지, 옛날 같으면. 근데 국가배상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실제 한 6천만 원 받아냈어요. 서울시를 상대로. 공물, 청계천,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적인 물건이야.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었어요. 무슨 하자가 있었죠? 난간이 돼 있었어요, 실제. 그리고 시설물 관리 규정에는 1.3m만 높이면 된다 그래 돼 있어요. 1.36m 돼. 그것도 위반 아니야. 그런데도 국가배상을 받아냈어요. 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변호사가 주장을 참 잘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도 저 왕신유 쪽에 청계천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난간이 물론 규정보다는 높지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 시설물로 이렇게 표지라도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좀 주의를 줬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표지판도 하나 안 달아놓은 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설치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손해 발생했으니까 국가배상해라. 그래서 한 6,500만 원인가 받아낸 사건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이제는 국가배상을 받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나중에 해도 돼요. 이거는 손실보상하고 됐죠? 자, 아까 우리가 작용법, 이제 구제법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대충 감만 오시면 되고 조금 했던 사람은 복습이 돼야 돼. 조금 그래도 한두 번 더 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자 이거죠. 1편부터. 자, 10분만 쉬고 하시오.